네, 안녕하세요. 3학년 B반 김태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텔레스코프 3주차 수업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동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저희 시골은 이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점촌이라는 곳이고 갈 때는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올 때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 이동이 되어서 한 2시간 만에, 이제 서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이제 학생으로서는 마지막 추석을 보냈던 것 같아서 나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모습은 이제 구강 내에 남아있는 치아 이제 한 3번, 4번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3번, 4번 좌우측 이제 3, 4번에 이제 텔레스코프 덴처를 장착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내관을 형성해서 이제 내관이 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내관에는 이제 골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금속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내관의 각 여부 각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자 파트가 들어올 때 압력에 의한 탄성 변형을 음,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면들은 거울처럼 이제 반짝반짝한 하이 팔리싱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팔리싱이 완벽하지 않고 이제 우퉁 거울처럼 이제 화이트하지 않으면서 거친 면이 형성되게 되면 그 울퉁불퉁한 면이 이제 외관과의 조기 접촉으로 인해서 유지력을 저하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사진은 이제 닥터가 이제 환자의 치아를 프랩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랩 양을 어떻게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인데, 어, 일단 여기서 가장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치경선이 있는데, 이 치경선에 맞게 이제 치경선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 위쪽 치관 부분만 이제 프랩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까지 이제 프랩을 하게 되면 컨터 자체를 맞추기도 어렵고, 오버 컨터가 될 경우에는 음식물이 저하돼서 치은 건강에도 몹시 좋지 않으므로, 일단 이 선 위쪽으로 이제 상방으로 해서 프랩을 해주고 컨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러버 인상제를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제작해 준 모습인데, 바로 왁스업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러버 인상제를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기초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초상, 그러니까 덴처에서 기초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레코딩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레코딩 베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음, 이제 최종 덴처에서 내관부 형태 규격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초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알아야지만 보다 이제 좀 보다 완벽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해보면 교합 관계에 따라서 내관부의 형태나 규격 등을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레코딩 베이스를 제작하여 교합 관계를 체득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레코딩 베이스가 제작이 되면 그 위에 이제 왁스림을 형성하고 이제 왁스림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이제 안할 경우의 문제점은 이제 VD가 이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기초상을 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덴처 속에 제작되는 1차 파트 제작 시 전체적인 조건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해줘야 되고, 최종적인 내관 외관의 균이랑 두께를 알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 이제 인공치 배열을 해야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덴처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부철물과 이 나비치의 상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이제 확실하게 작업을 해 주어야 되겠고, 곧 이 나비치는 최종 부철물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공치를 이제 기록을 남겨 주어야 될 텐데, 그 인공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제 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떠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이 이제 사이의 공간을 이제 작업 모형상의 인덱스를 위치시켜서 바에 주조 패턴을 형성할 공간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인공치의 각 위치를 보다 쉽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레진 작업할 때 인공치를 원래대로 위치하기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바 어태치먼트가 들어갈 공간도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고, 만약 이런 작업이 없다면 이런 공간을 수익자가 이제 임의대로 이제 했을 때 이제 이 사이에 정확하게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안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업 시간에 봤던 스탑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스탑링은 이제 어태치먼트에서 이제 외관이 들어가는 패스를 정해주는데 굉장히 이제 패스를 이제 설정할 때 각각의 지드치에 이제 패스가 맞지 않을 때 이제 공통각을 이용해서 해주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스탑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탑링은 이렇게 2도, 4도, 6도로 되어 있고, 먼저 2도를 키게 되면 이제 2도의 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이때 이제 어느 그 치아에 맞게 어느 한쪽을 1도로 주면 그 반대쪽을 3도로 주면서 이렇게 2도, 2도로 해서 총 각이 4도가 되는 형태인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녹색이 이 높은 것은 높기 때문에 이 스탑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2도 정도이고, 그 다음 이제 파란색은 그 중간 정도인데, 이제 그 각이 이 링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각이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6도는 가장 폭이 좁은 링으로, 이제 높이가 낮은 링으로 이 움직이는 각 또한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탑링을 이용해서 각각의 지드치의 근심이나 원심 등의 이제 각각의 공통각을 이제 나눠줌으로써 패스를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 이건 6도의 이제 스탑링을 이용했으니까 이제 12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지대치의 패스가 이런 식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제 공통각으로 인해서 정확히 잡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정확한 패스를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스탑링에 대해서 배워봤고 스탑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실제로 보고 접해 보니까 좀 더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